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 버그 찾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차영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와 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 소개드리고요. 그 다음에 AOSP,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 약자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 앞으로 자주 얘기하게 될 텐데 얘를 이제 줄여서 AGP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을 별도로 어떻게 빌드하는지 소개드리고, 이렇게 새로 빌드한 AGP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버그를 공유하고 그 버그를 고치고 수정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을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AOSP 개발 생태계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통 활동을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 하고 그 후기에 대해서 다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슬라이드가 공유가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코드 같은 거를 스크린샷 같은 걸 잡아놨어요. 그리고 따로 참조할 그림 같은 게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슬라이드 안에 좀 더 실제로 참조해야 될 링크 같은 걸 있거든요. 그 링크가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슬라이드 공유되면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원래 리눅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놈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데스크탑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번역 작업을 좀 하면서 그렇게 개발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인베디드 관련해가지고 휴대폰에 파이썬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개발 어느 정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자동차에 안드로이드 OS 올리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석 달 전에 이제 라인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라인 메신저 앱을 개발하는 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저기 이제 얼마 전 저번주에 이제 수습이 끝났어요. 수습이 끝난 이제 중고 개발자, 중고 새내기 개발자입니다. 예, 제가 신입 개발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석 달 전에 제가 이제 입사를 하고 이제 막 신입 사원 들어오면 처음 이제 오리엔테이션 OJT라고 하죠. 하고 그 다음에 막 처음 개발 PC를 받은 다음에 OS 설정하고 개발 환경 갖추고 있는다 정신 없었을 때였는데요. 갑자기 그때쯤에 저희 라인 메신저 앱이 앱이 계속 죽는 경우가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죽어나가는데 정확한 원인을 몰라가지고 모두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입사하기 한 달 전부터 한 번씩 나타나는 문제였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막상 이제 앱을 릴리즈 하려고 하니까 막상 큰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되었으니까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이 어느 정도 원인은 밝혀낸 상태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있는 APK 애널라이저라는 툴인데, APK 파일을 열어보면 APK 파일 안에 내용을 이렇게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APK 파일 안에 보면 이제 보통 이제 텍스라고 하는 텍스 바이트 코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각종 리소스들이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작용하는 각종 리소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앱이 죽어나갈 때 보면은 그 앱 안에 이 밑에 있는 바이트 코드만 있고 다른 리소스들이 몽땅 없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리소스들이 없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요. 또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 큰일이 닥치는지 삽질을 하게 되잖아요. 삽질을 하면서 몇 개 밝혀진 패턴이 있었어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앱이 계속 리소스가 빠지게 되는데, 그 리소스가 언제부터 빠지게 되냐고 쭉 로그 히스토리를 보면서 살펴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정말 큰 기능이 한 개 들어왔었어요. 그 기능이 들어오면서 계속 앱 안에 리소스가 계속 무작위로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는 이제 디버깅 빌드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때는 멀쩡하다가 릴리즈할 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릴리즈할 때는 저희가 항상 그 프로가드 돌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처럼 큰 기능이 들어왔는데 그 기능을 롤백 시키면 또 다시 멀쩡해지고, 그래서 계속 그걸 좀 반복을 하다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혹시 프로가드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프로가드 룰을 조정을 해주면 어느 순간에서 또 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조금 고치면 또 다시 없어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프로가드 쪽에서 영향을 끼치는 뭔가가 계속 앱에서 리소스를 빼먹는 것이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 빠지고 언제 들어간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릴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단은 프로가드가 뭔가 고민이 아닐 거라는 모두들 추측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은 이제 그래들로 이제 안드로이드 앱 빌드 할 때 나오는 로그거든요. 그 로그 중에서 프로가드가 수행될 때 나오는 로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가드 원래 자바 클래스 파일이 몇 개가 있고, 그런데 프로가드에서 몇 개를 줄여서 몇 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는데 지금 밑에 제가 표시한 부분이 프로가드의 출력 파일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프로가드가 잘못했다면 이 출력 파일에 뭔가 파일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출력 파일 안을 좀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 같은 이제 커맨드 라인 툴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엄집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프로가드 결과물에 보면은 이제 당연히 자바 클래스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던 리소스 파일들이 이제 쭉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쭉 해보니까 안에는 뭔가 파일이 많아요. 뭔가 지금 실제로 APK 안에서 누렇게 있던 파일들은 이 자르 파일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프로가드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프로가드 뭔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가드가 수행되고 난 이후에서 이제 빌드 작업에 어떤 것들이 수행되는가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다행히 살펴볼 게 그렇게 많이 없었고, 프로가드 이후에 딱 4개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 아까 전에 누락에 있던 리소스를 처리한 부분이 맨 마지막 작업 말고는 딱히 리소스를 건드릴 만한 작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뭔가 고민이 아닐까라는 지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을 확인을 해보려면은 그래들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뜯어봐야 됐어요. 그래서 그래들 내부를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래들 내부를 뜯어보기 전에 이제 소스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할 때가 계속 그래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드로이드 앱을 묶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는 그래들하고 같이 동작을 하는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이라는 별도의 플러그인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플러그인의 소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안드로이드하고 관련된 대부분 소스들이 전부 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요. 안드로이드 OS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원래 android.googlesource.com에 가시면은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소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OS 외에도 안드로이드 앱이나 OS를 컴파일할 때 사용하는 C 컴파일러라든지 아니면 C++ 컴파일러, 그리고 자바 컴파일러,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 라이브러리 빌드하는 것 때문에 코틀린 컴파일러도 추가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 SDK나 NDK 같은 것도 같은 소스가 호스팅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소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문서가 잘 안 알려져 있어서 그게 문제지. 일단 소스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드로이드 소프트 라이브러리도 여기서 같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참조하시는 디벨로퍼.android.co에 있는 레퍼런스 문서 있잖아요. 걔도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여기 안에 같이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ADT라고 예전에 원래는 이클리스 기반의
그 이클립스 플러그인을 했던 개발 툴이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넘어오면서 이름은 계속 ADT라고 하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그 안드로이드 개발에 필요한 각종 개발 환경이 플러그인 형태로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USB 같이 소스가 호스팅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에뮬레이터도 소스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도 여기 안에 같이 소스가 있습니다. 네, 이 소스를 받으려면은 이제 좀 여러분 기존에 작업했던 개발 환경과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소스를 열심히 디벨하다 보면 이렇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문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실 이 문서를 찾는 게 일인데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보시지 이제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좀 이따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간단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발 어떤 브랜치를 써야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래드 플러그인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브랜치가 스튜디오 다시 마스터 다시 DB라고 브랜치가 별도로 있는데 이 브랜치를 사용을 안 하면은 안드로이드 OS의 소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브랜치를 사용하면은 OS 소스 대신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그래드 플러그인 소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구글에서는 이제 그 프로덕트를 리리즈하고 난 다음에 태그를 따주는데 최근에 그 담당자가 좀 바쁜 일이 있는지 아니면 게으름 피우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태그 이런 걸 잘 안 해줘가지고 저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스튜디오 다시 지금 3.3.2까지 나왔는데 태그는 이제 3.2.1까지만 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3은 이제 스튜디오 다시 마스터 다시 데브라는 브랜치를 하면은 3.3.0 소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그 기반으로 지금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문서가 보면은 좀 옛날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문서를 다 믿으면 안 되고요. 중간중간에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소스를 내려받아야 되는데요. 보통 안드로이드 OS 소스 받아보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익숙할 수도 있을 텐데, 소스 레포지터리 전부 다 긴 레포지터리 있는데, 그 긴 레포지터리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소스 트리가 구성이 돼요. 보통 이럴 때는 이제, 기세 이제 서브모듈 같은 기능을 쓰는데,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OS나 크롬 OS 같은 프로젝트를 쓸 때는 깃레포라고 하는 별도의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하거든요.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매니페스트라고는 메타데이터, 각종 깃 레포지터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소스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포라는 툴을 이용해가지고 소스를 받는데 뒤에 이제 -b가 이제 브랜치나 태그를 뜻하는 옵션이고요. 거기다가 스튜디오 마스터 DB라는 브랜치를 포함을 시켜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그래드 플러그인 소스를 받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b 옵션을 주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OS 소스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를 내려봤고요. 빌드 엄청 간단해요. 얘는 똑같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과 비슷하게 그래드를 쓰거든요. 그냥 이제 툴즈라는 디렉터리 들어간 다음에 그래드에다가 태스크 이름 한 개만 쳐주면은 이제 아웃에 밑에 리포라는 디렉터리에 그래드 리포지터리를 생성을 해줘요. 지금 제가 밑에는 좀 그 중에서 일부만 지금 출력했는데 안에 보면 이제 각종 이제 체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펜던시 걸려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쭉 빌드가 돼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번 저장소를 로컬에 만들 수가 있고요. 빌드를 하면 이 빌드를 한 거를 이제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소스에 적용을 하고 싶으면은 지금 얘가 이제 일반적인 그래들 스크립트에서 이제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제 매번 리포지터리 위치하고 그 다음에 빌드 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의존성을 지정을 하는데 여기다가 아까 전에 빌드한 안드로이드 그래드 플러그인의 메이븐 저장소 위치를 추가를 해주고 디펜던시에서 원래 안드로이드
그래드 플러그인이 뭐 지금 3.3.2 그렇게 막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방금 전에 빌드하는 거죠. 지금 마스터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0인데 이게 그래들로 빌드하는 뒤에 또 다시 DB라고 하는 서피스가 따로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이 버전으로 강제를 시켜주면 이제 그 구글의 매번 저장소에 있는 그래드 플러그인 대신 자기가 직접 빌드한 그래드 플러그인으로 앱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임의로 이제 그래드 플러그인 빌드하고 그 빌드한 플러그인으로 앱을 빌드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 그래드 플러그인의 소스를 직접 수정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린 문서에 보면은 이제 인텔리제이 같은 툴을 이용해가지고 그래드를 이제 그 자바에서 사용하는 그 JWTP라고 하나요? 예. 그 디버깅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그 디버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좀 중고 개발자라서 그렇게 CC 기술을 못 쓰고 그냥 일일이 그냥 프린트 문을 이용해가지고 안에 어떤 식으로 도장하는지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이 그래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빌드 속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거의 제 PC에서 뭐 파일 한 개 바꾸면 2-3초 안에 빌드가 끝나버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던 일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리소스가 누락이 되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리소스라는 이름을 주로 그냥 쭉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소스 중에 아주 그럴듯한 메소드를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뒤에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지금 인자로 get자바 리소스 파일즈라고 하는 뭔가 이터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을 파일로 받은 다음에 이 파일에서 이제 다시 뭔가 이 파일이면 파일 빌드하고 디렉터리 빌드하고 구분해가지고 뭔가 리소스 빌더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안에서 이제 직접 이제 자바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그 파일 인스턴스에 값을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프로가드의 아웃풋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그 결과물을 이제 뭔가 프롬집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이용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파일을 뭔가 그 빌더 안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만 하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프롬집이라는 메소드 안을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얘가 이제 프롬집이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구현은 엄청 간단해요. 그 Z 파일이라고 하는 뭔가 API를 이용해가지고 그 뭔가 집 형식의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엔트리를 다시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뭔가 그 해시셋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로 변환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 안에서 어떤 파일들이 오는지를 확인하면은 제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았는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지금 그 결과물 자료 파일이 6만 개 파일이 넘어가지고 일일이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귀찮아 그러면서 그냥 일단은 카운트나 세워보자라고 그냥 그 i 변수한개 할당을 해가지고 카운트를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달랐어요. 이렇게 아까 전에 그 프로가드 결과물에는 이제 거의 67,000개에 달했는데 이 프롬집 안에서 그 이터레이션 하는 쪽에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1,400개밖에 안 나왔어요. 뭔가 많이 이상하죠? 왜 이렇지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게 개쪽 숫자값이 뭔가 좀 눈에 걸렸어요. 이게 66,000이면 하다가 한번 제가 이 차이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아주 이상한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딱이 16비트 2바이트에서 다룰 수 있는 65,536개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럼 분명히 이게 안에서 뭔가 오버플로우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무슨 제약이 해가지고 뭔가 파일을 다 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여기서 다시 또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언집이라는 툴을 이용해가지고 안에 내용을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순서를 제가 헷갈렸네요. 일단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해결 방법에서 이 모든 해결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은
어떻게든 프로가드 결과물 안에 파일 개수가 65,535개 밑으로 내리는 작업이었어요. 이 개수만 내려갔으면 앱이 제대로 빌드가 됐고, 이 개수가 넘었으면 앱에서 리소스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버그가 발생했는지 플러그인 안에서 거기서 뭔가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5,035개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제일 느낌이 이상한 게 집 안에 자료 구조였어요. 집 안에서 이 파일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이 페이지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집 파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여기 보면 집 파일 안에 end of central directory record, 보통 EOCD라고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이런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 자료 구조 안에서 zip 파일 안에 어떤 파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zip.i 파일 안에 파일 개수를 보관하고 있는 헤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시면 딱 2바이트예요. 즉 태생적으로 zip 파일 안에는 66,535개 이상의 파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궁금해질 수 있는 게, 그런데 아까 전에 언집은 제대로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언집 말고도 일반적인 zip 파일을 다루는 각종 도구에서는 파일 개수가 다 제대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6만 파일이 600개가 넘어가니까 스크롤이 확 지나가지고 앞부분을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에 저렇게 넘버 엔트리하고는 걸 출력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것만 일찍 봤었어도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못 봤었어요. 그런데 언집에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풀고 있을까라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언집 소스를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언집이라는 툴이 나온 게 소스가 C코드인데다가 거의 나온 지가 한 20년이 넘어요. 그래서 소스 쫓아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언집 말고 다른 쪽을 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취미로 파이썬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게다가 파이썬은 소스 형식으로 배포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냥 파이썬 안에 있는 zip 라이브러리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파이썬에서 zip 파일이라고 하는 표준 API가 있는데요. 이 표준 API에서 실제로 zip 내용을 얻어오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카운트가 아니고 사이즈로 가고 있어요. 즉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이면 다른 zip을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의 원인 분석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구글한테 수정을 해달라고 징징대야 되는데, 원래 보통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슈 보고는 안드로이드 이슈 트래커 URL이 따로 있는데 외우기가 엄청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팁을 드리는데, b.android 있으면 가면 이슈 트래커 바로 이동되거든요. 이 b가 버그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원래 페이지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이슈를 보고하는 그런 테이블이 나오고, 조금 밑으로 스크롤 하시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개발 툴에 대한 버그 제보하는 링크들이 나와요. 지금 제가 발견한 문제는 그래들 관련된 문제니까 보시면은 그래들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거든요. 이 그래들에서 벌레 모양을 아이콘을 누르시면 그래들에 대한 이슈를 제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그를 제보할 수 있는 템플릿이 나오는데요. 템플릿에 보면 뭐라 적혀 있는데, 대부분 어떤 버전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코멘트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코멘트에 보면 안드로이드 그래드 플러그하고 그 다음에 각종 빌드 설정에 대한 각종 값들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 값의 조합이 맞지가 않으면은 버그가 잘 재현이 안 돼가지고 버그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폼에 있는 대로 값을 채워주면 되고요. 제 같은 경우는 타이틀에는
유수수가 줄줄셉니다라고 일단은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래들 버전, 저 같은 경우에는 3.2점이라고 그때 3.3이 한창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3.3에서 이제 똑같이 재현되는 걸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전을 두 개를 같이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 빌드할 때 사용한 SDK 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빌드 툴이라고 해가지고 그뭐 APT라든지 별개의 툴, 안드로이드 빌드할 때 쓰는 툴들 버전이 별도로 배포가 되는데 그 버전도 저기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그 SDK 툴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툴을 또 다운로드 받는 그 툴이 따로 있어요. 그 버전 다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된 그 현상에 대한 발견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기입했습니다. 사실 지금 잘 안 보이시지, 나중에 보시면 이놈 정말 영어 못하네라고 느끼실 텐데요. 문도 틀리고 주어 같은 거 잘 안 받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적어도 알아듣긴 다 잘 알아먹어요. 중요한 키워드만 채워 넣으시면은 대충 알아먹고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제보를 했는데, 문제의 원인을 알면은 수정까지 하실 것 같아가지고 수정까지 해봤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그 안드로이드 그래드 플러그인 안에서 zip 파일을 처리하는 라이브러리인데, APK zip 드립이라고 하는데, 이 파일 안에서 파일 리스팅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카운터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EOCD의 파일 카운트고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파일 카운트 개수만큼만 엔트리를 얻어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전에 파이썬에서 봤던 코드처럼 그냥 바이트를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읽도록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간단하게 테스트 케이스 같은 거 만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전에는 다 못 읽어드리는 게 다 읽어드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잘 도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구글 쪽에 그 수정된 사항을 공유를 하려고 이제 그 변경된 소스 코드를 올려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기덥 쓰시는 분들은 보통 기프시 같은 걸 직접 쓰시는데, 아까 전에 소스 받을 때 빈레포라는 툴을 별도로 쓴다고 했잖아요. 업로드 할 때도 빈레포 툴을 이용하는 게 편해요. 직접 푸시를 하시는데 엄청 귀찮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레포라는 커맨드를 이용해가지고 그 브랜치 이름을 생성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제가 APK Z 언더바 픽스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정한 코드를 커밋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포 업로드라고 하는 커맨드를 이용하면은 수정한 그 git 커밋이 그 구글의 그 리뷰 사이트로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까 전처럼 이제 그냥 그 타이틀만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께서 그냥 이렇게만 구글에서 잘 안 받을 것 같아 라고 엄청 걱정을 하시더니 막 이것저것 고쳐졌어요. 그 보면 이제 주석 같은 것도 꼼꼼하게 다 달고, 그 다음에 코멘트 커밋 메시지에도 뭔가 정확하게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얘네들 테스트 코드 안 만들어주면 안 받아줄 것 같아 하면서 테스트 코드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제 뭔가 엄청 그럴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글한테 공유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다 끝나고 이제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녀석하게도 구글에서 하면서 이거 좀 반영하기 힘들게라고 하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구글 쪽에서는 여기 그 zip 포맷하고 안 맞는데 억지로 하면은 왠지 딴 데서 문제가 될 것 같아라고 하는 답변이 왔거든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수정한 부분들가 APK zlib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제 APK zip을 묶는 역할을 하는데, 아까 전에 푸드에서 봤듯이 푸는 역할도 같이 해요. 그리고 앞 세션에 보셨듯이 그 앱번들 세션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앱번들이 사실 APK를 나눴다가 합쳤다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거기서도 이 라이브를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제가 코드를 직접 고치게 들어가 버리면 거기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되진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면서 이 코드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집 파일 형식에 대한 제약이잖아요. 그래서 구글 쪽에서는 이제 지금 보통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EOCD, 그냥 EOCD라고 부르는데 얘 64비트 확장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EOCD 64, 칩 64라고 하는 포맷이 따로 있는데 그 형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려고는 하는데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되면 저희 앱 영영 릴리즈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좀 많이 해봤을 텐데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때문에 막 고생하다가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강제로 뺄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이제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디펜던시에서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걔를 빌드 디펜던시에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APK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그래들 플러그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들 플러그인에서 걔를 뺀 다음에 로컬에 있는 APK 라이브러리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해버리면은 지금 이 문제를 회피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회사의 다른 분들이 구글러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갑자기 문제 되지 않을까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왜냐면 문제의 원인을 알잖아요. 근데 계속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지금 알레이스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3에서는 아직 디폴트가 온이 아닌데 4.4에서는 곧 이제 디폴트가 켜질 거고요. 그리고 요새 제가 알레이 관련해가지고 각종 이슈 같은 거를 구글 이슈 트래커에서 자주 올리는데 막 하다 보니까 구글 직원분께서 3.4에 있는 거 3.3에 바로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3.3이 지금 3.4가 지금 RC3까지 나왔는데 아마 원래 이거 처음 작업할 때는 아마 구글 I/O 스케줄이 맞으니까 그때 좀 발표하겠지 싶었는데 타이밍을 보니까 I/O까지 안 갈 것 같아요. I/O 전에 발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안드로이드 툴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모든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있어요. 구글이 만든 빌드 툴에도 이렇게 버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그 위에서 이 버그가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버그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뭔가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순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일부분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상한 버그를 발견했을 때 혼자 꼭 아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수정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도 뭔가 개발 환경이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영어 그렇게 잘 못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선택해서 참여할 때 제일 장벽이 되는 게 언어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발자 영어가 뻔하듯이 몇 개의 키워드가 있으면 의사소통이 돼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사실 개발 오래 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개발 환경을 가꾸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픈 소스잖아요. 소스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고쳐가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저희 라인 플러스에서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서버 등등 다양한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저같이 엄청 이상한 경험을 자주 겪게 돼요. 사실 처음 보면은 뭐야 이런 이상하게 막 그러긴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재밌긴 해요. 이런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무료 저희 회사에 지원한 걸 고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